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 원장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자신에 대한 지지로 표현됐다며 이제는 선거 과정부터 쇄신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에 실망하고 절망했다 하셨습니다. 제게는 당선 여부보다 잘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거듭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통해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저를 통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흑색 선전과 같은 낡은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제안드립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들을 증인으로 선의의 정책 경쟁할 것을 약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정책 대결 속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다른 후보들의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또 경청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덧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경험뿐만 아니라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그만큼 빚진 것도 없습니다. 정치 경험 대신 국민들께 들은 이야기를 소중하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조직과 세력 대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빚진 게 없는 대신 공직을 전리품으로 배분하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체제와 미래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 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 구조, 지식 산업 시대에 역행하는 옛날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 이와 같은 것으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내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장기 불황까지 겹쳐서 한꺼번에 내년에 위기적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결점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답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면 그래도 최소한 물줄기는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민생경제 중심 경제가 들어섭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체제는 역시 안보와 균형을 맞출 때 실현 가능합니다.
제 정책 비전과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 원장은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은 국민적 동의라는 조건 없이 부적절하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는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3강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지율 소식입니다. 안철수 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과 맞물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JTBC 방송이 발표한 전국 유권자 1,500명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자 대결에서 박 후보 35.7%, 안 후보 26.5%, 문 후보 24.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안 후보는 박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48.3% 대 42.5%로 박 후보를 앞섰습니다. 문 후보와에서의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8.8%, 문 후보가 39%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리얼미터는 출마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결집하지 못했던 중도층이나 무당파층, 특히 40대에서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선거법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외 선거 범죄 혐의자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1단체 간부인 A씨는 지난 7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인 행사에서 대선 예비 후보자와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했습니다. 구 A씨는 선관위의 소명 기회에 불응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A씨의 여권 발급, 재발급 등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국외 선거 범죄 혐의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김문배 시카고 재외선관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만일 재외 국민이 그 해외에서 아니면 시카고나 이런 데서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시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한국으로 만일 그게 통보가 되면은 그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거나 아니면 재발급이 제한된다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 검찰이나 아니면 선관위에 조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근데 시민권자 같으신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이시기 때문에 외국인을 국외에서 선거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된 경우에 중앙선관위나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그 의뢰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전화, 통화,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인데요. 이 기간에는 앞서 언급한 방법과 더불어 전화, 통화와 1대1 만남에서의 홍보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가능한데 자동으로 녹음된 그런 음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송한다든지 보낸다든지 전화를 걸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되고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말로서 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능한데요. 그 동포 행사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그 다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평소에 다른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있잖아요. 동포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1대1 대면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 확성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편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 표시는 선거 운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에서 선거에 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누가 됐으면 좋겠어, 누구는 떨어져야 해, 이런 식의 이야기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당락이 목적이 아닌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 표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재외선거와 선거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